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거는 아니지.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네 이름을 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는 그거 네가 기억 안 나나? 경제적인 아니, 생활을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거든. 자꾸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 부모님이 해줬지. 내가 내 아니 부모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셨으면 그러니까 안 했었어. 부모님 얘기하지 말고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는데 왜 자꾸 부모님 끼어넣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재산적으로 보면 주장할 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꼭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한 게 그 임대 아파트 얻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청약을 넣은 게 있어가지고 되신 거구나. 예, 된 거기 명의로. 때문에 그래도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으신 거니까 저희가 그 임대 아파트 명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집을 구해주고 지금 사는 집은 제가 살고 싶거든요. 그 명의는 제 남편이 돼 있고 네. 보증금은 제가 돈을 댔거든요. 아오? 그러니까 보증금은 아내분이 낸 거예요 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네요, 영지 씨가. 오, 이거는 진짜 1도 안 귀여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 명의는 제 남편이 돼 있고 네. 보증금은 제가 돈을 댔거든요. 그걸 혹시 어떻게 되는지 네,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도 이 재산 처음부터 내 거였고 정말 남편은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 주장해가지고 다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나는 그거야. 지금 이혼을 전제로 이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어. 그 청약 당첨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쓰리룸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도 거기 내 기여한 거 없는 건 아니잖아. 기여한 게. 그래서 나는 변호사님한테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거는 아니지.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네 이름을 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처음에는 아버지가 됐잖아. 됐어도 니는 그거 네가 기억 안 나나? 경제적인 아니, 생활을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거든. 자꾸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 부모님이 해줬지. 나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러니까 안 했었어. 부모님 얘기하지 말고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는데 왜 자꾸 부모님 끼어넣는데? 그건 아니다 이가. 영지 씨 이런 모습 처음이야. 영재 씨 그동안 제가 좀 귀여워했던 이유도 아내분이 막 뭐라고 이야기할 때 순둥순둥하게 그냥 알았어 알았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언성을 높이나요? 현실적이 되네요. 저 판사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 3년 전에 저랑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 프로그램에서요? 네. 정말 홍군형이 났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건 일러야 돼. 전적이 있죠. 그 당시에도 강한 의지로 술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3년 만에 여기서 다시 만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그닥 강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 피구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보살에 나갔을 때는 손만 이렇게 안 떨게 하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 이번에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3년 전의 상황을 본인이 인식했을 때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그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건강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센터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잘 받겠다.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영재 씨를 위해서라도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네, 네, 입원하는 치료를 받겠다. 네. 예. 네. 그리고 치료를 병행해서 뭐 파트타임이라도 그냥 시작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어달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고요. 와이프분도
내려갔잖아요, 계속. 80, 70, 60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꼭 다시 한번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조정을 해 주십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병원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자기가 술을 또 끊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정혜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합니다. 술을 끊고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준다면 다시 한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신가요? 네. 자기가 내 몸을 낫기 위해서 조그만 알바라도 뛰겠다 하는데 정말 의지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게 안 보이면 저는 바로 이혼을 할 거예요. 네. 혹시 원고 대리인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이거를 믿고 한번 지속해보겠다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 더 남편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신 게 있었는데요. 남편분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된 계기가 사실 누나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이제 크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됐던 건데요. 어떻게 뭐 책임을 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꺼내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아까 막 화를 내셨죠? 가족 얘기하니까. 에서 발생했던 그 사기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그건 좀 조건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이혼하지 않는 거죠. 변호사님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누나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뭐 누나한테 가서 좀 서로 협의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네. 지금 원고의 입장이 누나한테 가서 본인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 네,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네. 오히려 제가 누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저한테 화를 내니까 일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너무 섭섭한 일이지. 부부는 한 팀인데 자꾸 가르시면 안 돼요. 아내 몰래 그러니까 아내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아내 몰래 제가 누나 찾아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고 전화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다시 정리하자면 응? 원고는 그건 얘기 안 하셨다. 그러니까 아 진짜. 우리 영재 씨의 의견이 기가 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송 같은 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분 입장이에요. 반드시 누나한테 가가지고 민사소송도 하고 뭐 고소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 문제가 가정생활이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두 분 사이에. 그러면 당사자분이 직접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내가 신경 쓸까봐 아내한테 얘기 없이 저 누나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액션을 취해도 그분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연 끊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뭐 굳이 어차피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깨끗하게 안 보고 살면 그게 더 좀 편하지 않나요? 정혜 씨? 네, 맞기는 맞습니다. 네. 이혼이 해야 이혼이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혼 말고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안 보고 사는 게 서로가 아니라 누나. 이혼 아니고 누나. 주도적인 액션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 생각만 가득해. 속 얘기를 해버렸어. 누나를 그냥 아예 우리 두 분의 생활에서 네, 맞아요. 완전히 네, 배제하는 분리해서 거. 네, 네. 안 보고 살면 그게 더 네,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랑 둘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우선은 연락 안 해야죠. 연락 오면 안 받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직접 연락하시라고. 그래도 남편이 반성을 하고 있다. 180도 자기가 변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혼을 할 거예요.
우선 당장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적어도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쓴다. 누나와의 관계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을 해야만 되겠어 라고 이혼을 요구하면 그때는 이혼하셔야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면 그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희 측에서 원하는 조건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상당액을 이제 피고가 원고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다 같이 일치될 생각입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사는 집은 제가 살고 싶거든요. 거기 내 기여한 거 없는 건 아니잖아.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거는 아니지.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네 이름으로 왜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는 그거 네가 기억 안 나나? 경제적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언성을 굉장히 네. 높였던 그 부분이죠. 왜냐면 그동안 영재 씨가 많이 지키셨잖아요. 네. 혼자 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다 같이 일치될 생각입니까? 예. 네. 네. 그 보증 자체가 사실은 그 네, 원고 측에서 원고가, 지원하신 거고요. 네. 예, 명의만 사실은 저희 남편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주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재 씨가 다 양심이 있어요. 있어요. 양심도 있고 눈치도 있고 매력도 있고 다 있어요. 내 일만 하면 내 일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인이 뭘 주장하고 말고 할 게 있으니까 그냥 집에 나가면 되는 거지 간단하게. 아 근데 조정현님 그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그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이 세 아하, 마리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세 마리랑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아, 결혼해가지고 키우기 시작하신 거죠. 두 분이 같이. 서로 누가 키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고양이는 데려가고 싶어요. 세 마리 다? 아니요. 페르시안 네. 그 종이 있는데 네. 그 두 마리는 데려가고 싶어요. 한 마리는 뭐예요? 그 한국 고양이, 그냥 길고양이.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 걸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시네. 호기심에도. 그 페르시안 고양이 두 마리. 비싼 거. 그 와중에 해외파 두 마리를. 고양이가 페르시안 종이 두 개가 있고요. 스트리트 출신의 그 한국 토종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아, 예. 스트릿 출신. 예, 그리고 세 마리가 있는데 저희가 스트리트는 좀 양보를 하고 페르시안 두 마리는 좀 왜냐면 집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페르시안 쪽으로 근데 그 고양이들한테도 네. 못할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고양이가 가면 근데 세수가 방식이 거의 어떻게- 같습니다. 두 아니, 세수 방식. 근데 집에 많이 붙어 있긴 했어요. 그렇죠. 고양이죠, 뭐 고양이. 저는 그냥 네, 피고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고양이와 고양이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냥- 고양이는 길고양이는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 저희가 물고기는 사실은 물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서 물고기는 포기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뭐 있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기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네. 아 제발. 아 맞다. 물 트라우마 있었지. 샤워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샤워 못했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나요, 조정을? 진짜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혼 재밌는 거. 이혼이 되게 어둡고 무겁기만 할 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밝은 부분도 많고 오. 서로 실소가 많이 터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야 대박이다 너 그런 거 원했구나 약간 이러면서